특별히 높은 구두를 신지 않아도, 그리고 평지를 걸을 때조차도 습관적으로 자주 발목을 삐끗한다면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초기에 삐끗한 발목 염좌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서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의 경우는요, 발목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로 회복이 돼서 발목 인대가 잘 균형이 잡히지 않고 그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게 되는 질환입니다. 이게 자칫하다가는요, 만성적인 통증과 불편함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아리와 발을 연결해주는 발목 관절. 정강뼈와 종아리뼈, 목말뼈가 합쳐져 발목 관절을 형성하는데요. 발목 관절은 위아래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움직임을 동반해 다른 관절에 비해 운동량이 많은 부위입니다. 특히 발목 관절은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비해 좁은 면적으로 체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충격과 손상에도 염좌나 골절, 탈구, 인대 손상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주 발목을 삐끗하고 발목의 반복적인 휘청거림,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합니다. 발목 불안정증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발목 근육과 인대가 매우 약해진 상태인데요. 만성 발목 불안정증,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만성 발목 불안정증입니다. 발목에 생기는 대표적인 족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질병 앞에 만성자가 붙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쉬운 질환은 아닐 것이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입니까? 보통 이 만성 외측 불안정증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급성 염좌가 먼저 발생이 되고 사람이 먼저 접질렀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면서 그 외측에 있는 인대 자체가 이제 기능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는 이게 반복적으로 접지르는 걸 말합니다. 보통 그래서 불안정증이라는 거는 보통 한 번 다치고 나서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같은 부위가 또 접지른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걷다가 발목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되면서 주저앉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걷는데 내가 실제로는 접지르진 않지만 발목이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통 만성 불안정증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질환입니다. 그럼 요즘에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추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면 당연히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증가를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젊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다치신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아무래도 이제 산악이라든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군대 내에서는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손상이 좀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불안정증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좀 낮으신 분들 아무래도 활동력이 좀 좋으신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아니면 보존적인 치료라든지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목을 삐끗하는 상황은 흔하게 발생하죠. 대개 적당한 휴식으로 치료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목 인대가 손상되고 약해져 구조물들을 제대로 지탱해주지 못하는 상태, 즉 발목 불안정증을 겪게 됩니다. 무릎 고관절과 비교하면 발목 관절은 부상 위험이 더욱 큰데요. 무릎 고관절이 단위 면적당 같은 하중을 받고 연골의 두께가 3에서 6mm인 반면 발목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연골의 두께는 1mm에 불과하고 면적이 좁아서 3배 이상 높은 압력을 받습니다. 때문에 불안정증으로 크고 작은 외상이 발생하면 연골은 빠르게 손상되는데요. 네, 이 발목은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고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부위죠. 때문에 발목 염좌부터 오늘의 주제인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 거기에 관절염까지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관련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손상된 발목 인대.
저절로 회복이 된다. 아, 이게 그 발목 염좌가 생기면 또 저절로 며칠 지나면 또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손상된 발목 인대도 저절로 회복이 될까요? 이게 손상된 발목 인대는 저절로 회복은 됩니다. 네. 그래서 진실이긴 하신데 이게 이제 만성이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성일 경우 처음에 다쳤을 때 보통 인대가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인대가 부분 파열이 되게 되면은 저절로 잘 아물게 되는 경우가 많고 완전 파열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늘어나 있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얇아져 있던가 안 그러면 손상 이후에 너무 두꺼워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만성이었을 경우에는 그게 아물더라도 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 번째 항목 가겠습니다. 증상을 방치하면 발목 관절염이 된다. 요거는 앞서서 잠깐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죠.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결국은 발목이 계속 돌아가면서 내측으로 계속 내측과 외측이 같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접지르다 보면은 연골 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네. 그래서 보통은 관절 내시경,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인해서 수술하신 분들의 내시경 사진을 보면은 한 60에서 70%가 안쪽에 이미 연골 손상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방치해두면 결국은 연골이라는 것은 재생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을 점점 하다가 연골이 이제 닳아서 없어지는 관절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밑에 3번에도 나오지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 3번 지금 이미 답을 주신 것 네네. 같은데 바로 넘어갑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증 수술해야 낫는다.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확인해 주시죠.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 이거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조를 딱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아무리 강화를 하더라도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다니게 되면 발목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인대가 있다 없다고는 상관없어요. 인대가 없어도 발목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불안정증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불안정증 실제로 흔들리지 않으면 수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검사, 뭐 MRI나 초음파상에서 기능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실제적으로 환자가 계속 발목이 꺾인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목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혹시 알고 계셨다면 바로 잡으셨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만성 발목 불안정증 환자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평소 평지를 걷다가도 자주 발목을 삐끗하는가 하면 무기와 통증에 시달렸는데요. 많이 삐끗거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욱신욱신거리고 앞바다리를 잘 못했어요. 환자분의 발목 상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목을 접지르셨고 그리고 외측에 있는 관절 쪽에 통증이 있었고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그 뼈 주변에 조그만한 뼈 조각이 같이 동반된 상태였었습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증은 발목 염좌로 손상된 인대가 늘어난 채로 방치되면서 뼈를 제대로 지탱하기 어려워지고 발목 관절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계속적인 연골 손상과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죠. 진단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 엑스레이라든지 뭐 초음파라든지 MRI를 촬영해가지고 인대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인대가 있어도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분이 말씀하신 증상, 주관적인 불안정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주로 뭐 얼마나 자주 뭐 몇 회, 뭐 한 달에 몇 번이냐, 뭐 일주일에 몇 번이냐, 1년에 몇 번이냐 그런 횟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닐 때 통증이나 아니 그러면 이제 걸을 때 쉽게 발목이 삐끗삐끗 한다든지 불안한 느낌이 있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수술적인 여부라든지 치료 방향을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환자분 수술하신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증상은 좀 어떠세요? 또 뭐 통증이라든지 안 그러면 발목이 뭐 자꾸 흔들리는 게 있다든지 그런 건 좀 어떠세요? 없어요. 걷고 되게 괜찮고 흔들리는 것도 없고 삐끗거리는 것도 엄청 많이 줄었어요. 지금 관절 움직이는 거 굳어 있었던 건 지금 거의 다 풀리십니까? 네, 다 거의 풀려가지고 지금은 좀 편하게 걷는 거는 되고 있어요.
환자의 경우 계속되는 통증과 인대 손상이 심해 석 달 전 수술 치료를 받았는데요. 무절개 내시경을 인대 봉합술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정확하게 손상된 인대를 치료했고 수술 후 빠르게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바로 수술을 결정한 건 아니었고요. 그 환자분의 통증에 대해서 뭐 근력 약물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에 호전이 없어 뭐 주사 같은 것도 뭐 인대 강화 주사나 염증 주사 같은 걸 좀 맞았었고 수술을 뭐 바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에서 재활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를 하다가 결과가 그게 쉽게 또 다시 접지는 환경이 반복되고 외측에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고 많이 괜찮아졌고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도수 치료랑 운동요법 병행하면서 하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 발목 관절의 안정성 회복과 빠른 일상 복귀를 도와주는데요. 치료 후에도 밴드를 이용한 발목 스트레칭 등으로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변 발목 근육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 관절의 경우 한 번 삐끗한 발목 염좌가 불안정증, 연골 손상, 관절염으로 악화되는 만큼 평소 발목 불안정하고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무릎의 십자인대도 옛날에는 여러 가지고 다 그걸 꿰매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내시경으로 그 안에 있는 걸 십자인대를 연결해 주는 것처럼 이 바깥쪽에 있는 외측 인대도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여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인대를 이제 구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대를 당겨서 꿰매주는 수술을 하는 거고 이제 그걸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외측에 그 인대 봉합술을 할 때는 뼈에서 있는 골막이라든가 걸 분리시켜서 이제 수술적으로 당겨서 꿰매주는 거라서 아무래도 골막 손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정 기간도 좀 길어지고 그리고 재활 기간도 좀 길어지고 그리고 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2차적인 통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서 내시경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구멍 두 군데만 뚫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손상된 부위는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술 시간이라든지 또 짧아지고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수술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죠. 실제로 성인의 60% 정도가 이 발목 불안정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만성 발목 불안정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염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이 결국은 염좌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좌로 네. 인해서 뭐 어떤 거냐면 반복적으로 발목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연골이 꽝 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반복적으로 다치시게 되면은 연골 손상이 오거나 뼈에 이제 타박이 왔는데 치료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그 결국은 조금씩 손상이 진행되면서 관절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로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40대, 50대 되면은 관절이 불안정해지는 게 줄어듭니다. 그럴 때는 이미 관절염이 와서 가동 범위가 줄거나 아니면은 우리 몸이 이제 자꾸 접지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적응을 하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하냐? 주변에 주변에 뼈가 자라나게 돼요. 뼈가 자라나게 되면 이게 맞닿아서 걸리니까 넘어가질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자라난 뼈들이 결국은 연골이 자라난 게 아니고 뼈가 자라나는 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연골을 더 손상을 더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 뼈가 자라나다가 나중에는 관절 간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염으로 진행되게 되고 그게 뭐 50대, 60대 되면은 이제 관절염이 돼서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관절 유압술이라든지 이제 큰 수술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 환자분들께 끝으로 당부 한 말씀 남겨주시죠. 만성 발목 불안정증은 대부분 치료가 수술적인 치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인대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의 대부분 이제 과거의 골절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한 뼈 조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그 뼈 조각이 원래 뼈에 붙지 않아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대 자체가 원래 큰 뼈에 붙어 있고 작은 뼈 조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발목이 계속 흔들리는 거라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만성 불안정증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처음 다쳤을 때 관절 고정을 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다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보통 보조기라든지 깁스를 오래 하게 되면 근력이 떨어져 가지고
인대는 잘 아물었는데 힘이 없어서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 푼 다음에서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서 운동을 좀 시작해 주시는 게 나중에 수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 발목 불안정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치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제대로 치료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조준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움직임이 많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부위가 바로 이 발목이죠. 삐끗한 이 발목 염좌를 방치하면 발목 불안정증이 만성화될 수가 있고 또한 이게 관절염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자, 때문에 평소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소중한 우리 발목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